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자스민이라고 하고요. 현재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비즈니스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상대를 떠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 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대화의 내용을 주셨을 때 제가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네. 아마도 속으로 되게 서운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적절한 반응이라는 게 네네네네. 굉장히 좀 애매한 것 네, 같은데 네. 그 적절한 반응이 어떻게 있죠? 아마도 대화의 주제가 만약에 네. 어떤 괴로움을 나눠주셨다면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응원이나 공감을 해주는 거를 원하셨을 거고 어떤 내용들이 본인의 성취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네. 그 역시나 저도 그걸 같이 기뻐하는 내용이 있었겠죠. 있어야만 했겠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만큼을 나눴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공유했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오는 반사,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네. 마지막에 감정이 실망감이나 더 나아가서는 불쾌감 같은 것도 느끼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한 사이인데 뭐 친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됐고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도 그 주제에 대한 포인트만 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대화의 끝에는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짐작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본인에 대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적절한 감정을 내주셔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오늘 점심 뭘 먹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죠.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교류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필터링을 하거나 심지어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뭐 그런 맥락인 거죠.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럼 피해야 될 맥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 들으시고 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중간중간 요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용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그 장소에서 너가 괴로웠었다는 거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듣고 있고 따라가고 있어라는 신호를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라 타인에게서 얻는 힘과 그다음 공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끝에는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해내서 너가 너무 기뻤겠구나.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요약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너가 느꼈던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걸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좋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 건 피해야 된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의미 없는 칭찬 같은 거 있죠. 내가 겪고 있는 그 사건은 이 사람이 느끼는 복합적이고 또 특별한 감정일 수 있는데 그걸 너무나 쉽게 일반화해버리는 거죠. 야, 그런 거 원래 힘든 거야. 그 너만 뭐 부당하다고 느끼는 줄 알아? 원래 부당한 사회인 거야 라고 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독특하고 의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소평가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느꼈던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대화의 수준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끝에는 이 사람한테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의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빨리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 뭐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하면 다 비슷한 어떤 감정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저의 감정이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럼 피해야 될 것 중에 다른 건 또 없을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앞에 있는 사람 다 얘기 다 듣고도 그거에 대한 반응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오히려 그 감정을 흡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오히려 더 증폭시켜서 더 깊은 좌절감을 빠져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이 무언가에 대한 도움을 직접적인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좀 열어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듣고 나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그렇죠. 이런 느낌.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맥락 안에서 그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건에 이분의 어떤 맥락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되게 힘든 마음 또는 여러 가지 감정을 극복하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정말 비수를 꽂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그런 말들이 사실 그분은 어떤 상식적으로 네. 이 다음에 솔루션을 잘 몰라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려운 마음, 나약한 마음을 열었을 때 그렇게 나오는 반응들이 엄청난 비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가 있는데 특히나 일터에서는 이런 말씀 자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야? 라는 말들. 그게 다야? 네.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노력과 결과물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역시나 또 과소평가인데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걸 듣지 않고 어떤 뭐 결과물 요만큼 만들어 오면 그게 다야? 라는 그런 말투나 또 예. 그러한 반응들이 그거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 시간과 에너지와 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사실상 역시나 과소평가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비수를 꼽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 네. 흔히 우리가 눈치만 보잖아요. 이럴 때 좀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그 사람과 어느 정도의 협력 관계가 있는지, 또 그 사람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얼마나 많은 엮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일회성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한 번 거래를 하고서 더 이상 보지 않는 분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한테 다시 달려가서 뭐 본인의 감정이나 불쾌감을 표현하셔도 그게 유용한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들을 늘 모든 사람에게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도 하는 거죠. 예. 아, 이분의 인성은 이 정도인데 이분과 같이 일하는 어떤 기간은 요 정도. 내가 이분에게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가를 스스로 좀 평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감정의 에너지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모든 사람들의 주는 감정을 제가 다 일일이 소화하는 것보다 어느 부분에서는 강약 조절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한테 불쾌감을 주시는 분의 관계를 먼저 평가해 보는 것이 저는 첫 번째로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보통 우리가 뭐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에게 네, 네, 감정 상해서 네네네. 막 씩씩거리고 네. 그렇게 감정 소비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으면 굳이 감정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저희는 감정 스펙트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불쾌감을 아주 자주 느끼거나 네. 여러 번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쾌감을 느끼는 게 나한테 유용한가 또는 이 불쾌감을 느끼는 게 이 상황에서 정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인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루 종일 약간 발톱을 세운 사자처럼 누가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주면 그 사람을 공격할 거야 라고 해서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불쾌감을 묵인하시거나 또는 그냥 덮어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을 나한테 일으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스스로는 알고 계신지도 저는 가끔은 여쭤볼 때도 있어요. 네. 어떤 분이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라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어떤 이유에서 안 좋은가 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뭐 말투나 어떤 단어나 맥락에서 그런 부분이 기분이 나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요.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 그 사람만 보면은 뭐 짜증이 난다.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포인트로 불쾌감을 느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불쾌감이란 구름에 자주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아래. 이게 네. 내 감정을 타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쾌감을 느낀 건 저희의 자유지만 이 불쾌감이 정당한지 물어봐야 되는 것도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자극을 받았어도 이 정도는 그 사람이 오늘은 좀 날이 더워서 그 사람이 오늘은 아침에 뭐 업무를 일찍 시작해서 오히려 필터링이 생기면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자극을 불쾌라는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검증을 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모든 게 사실 불쾌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더 날이 추운 것도 좀 스스로에게 불쾌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커피를 주는데 저한테 주시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어요. 그러면 날 무시해서 이렇게 커피를 그냥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스스로의 필터링 가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불쾌감을 느끼는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좀 어떻게 그런 걸 축소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요. 예.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말의 속도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자존감에 관련된 언어를 내가 들었을 때 그게 불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내 이야기 하는 게 되게 불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쾌감이라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앞에서 저한테 불쾌감을 전달했던 그 사람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예민하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마음이 힘든가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금방 화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지는가에 대해서 그 팩트들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 중에 생채기가 자주 나는 이미지나 언어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나한테 조금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되는 단어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정리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보시기가 힘드니까 타인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사실 어렵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어떠한 말을 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좀 어떻게 그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감정을 조절하는 게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세팅이 저한테 불쾌감을 주신 거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불쾌감을 주신 분들은 그 이유 때문에 제가 화난지를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특히 말을 안 했거나 표현을 안 했다면 제가 갑자기 같이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도 이분에게도 사실 득이 되지 않고요.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쓰시는 말 습관이나 말버릇이나 단어나 맥락에서 제가 어쨌든 요청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그 내용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5분 정도 이야기 저랑 나누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일단은 중립적인 어떤 상황과 내용으로 초대하는 게 좋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들고. 5분 정도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어떤 분노나 불쾌감을 제가 시작으로 해서 대화를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도 일단은 들으실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난번 회의 시간에 쓰셨던 그런 어투나 저한테 자주 쓰시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 부분 양해를 구하고 조금 바꿔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 그 맥락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요청을 드리고 그 부분이 제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서로에 대한 오해를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죠. 근데 이 안에는 그거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넌 내가 당신의 말 습관의 모든 부분을 되게 불쾌하게 느끼고 있어가 아니라 이분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했었다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보통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당신에게 상처가 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반응들을 많이 주시죠.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입 밖으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저희 마음을 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모든 사람이 저의 마음을 100%, 200% 맞춰서 이해하고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밭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내가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건강한 장수가 돼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침범했을 때 그 사람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내용 안에서의 뭔가 위협이나 위해가 된다고 느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습관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가 네. 자꾸만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얘기할 때 이러한 바디랭귀지적인 것도 네.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아이 컨택을 많이 하시는 것 또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게 조금 어려우면 귀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이마를 보는 것 정도도 좋은데요. 그리고 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턱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바디랭귀지
얘기도 맞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들이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적으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긴 이야기라고 하면 그냥 계속 듣는 것보다 오히려 맥락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가끔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게 맞니? 라고 해서 어느 부분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때 기억에만 의존해서 확인을 하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메모지나 포스트잇 하나 놓고 들어주시는 것도 되게 좋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에 어떤 포인트를 적어보려고도 노력하는구나도 좀 좋은 것 애쓰고 같아요.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맞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를 적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주는 어떤 노력감들이 저한테 되게 감사함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 네. 그럼 반면에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신뢰가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네. 이런 사람들은 네. 바디랭귀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또 맞습니다.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화의 중심을 자꾸 이쪽으로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전체의 대화의 주인공을 앞에 있는 계신 분으로 맞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이야. 내가 한다면. 라떼는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가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럼 그 질문의 워딩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어떤 가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겐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겐 최종적인 숫자나 그다음에 돈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를 네. 이 대화의 끝에서 같이 찾을 수 있는지를 같이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이제 막 난 엄마 또는 아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대화의 어려운 점들의 이야기의 끝에 그래서 너는 이런 걸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20대 청년들이나 아직 도전을 많이 하는 친구들 그게 되게 중요한 지금 삶의 가치라면 이런 모든 경험들이 너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겠네. 경험이 되겠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시는 분들이면 참 좋겠죠. 상황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서 네. 얘기를 해주는 게 네. 굉장히 큰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취업이 어려운데 가족들 나 보시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취업이 어려워서 나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취업이 어려워서 요즘에 좀 궁핍한 생활을 한다. 이 어려움이란 키워드들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너의 어떤 부분이 가치적으로 좀 바뀌면 좋을지 그리고 그게 현재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면 그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엔 희망과 가능성을 원하거든요. 이 대화의 끝에 내가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못하고 있으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나면 너는 조금 더 잘하는 너로 바뀔 거야 라는 그런 대화의 중심을 잡고 가되 그 사람이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한 탐구들을 해주시는 게 참 좋죠. 그러면 그런 대화를 끝내고 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개운해졌다. 되게 희망차지죠. 이 대화가 되게 오늘 너무 좋은 대화, 풍성한 느낌이고 훨씬 더 나한테 이 대화 전과 후에 다른 나의 어떤 가능성을 느끼게끔 하니까 그런 말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말 혹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 저도 오늘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